하나금융투자의 이영권 투자전략팀장 전화 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 오후장에 우리 증시가 한 이틀 전부터 약간 흔들리는 것 같더니 오늘은 또 1%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한 데 따른 조정, 모건 스탠리의 2차 전지의 그 목표가 하향 이런 것들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 쪽에 이 진단 키트 쪽이 상당히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지금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정이 좀 큰 것 같은데, 이 시장을 지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오늘 여러 가지 악재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제 지표에 대한 부담, 그리고 말씀하셨던 부분들,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이유가 제기가 되고 있지만 가장 큰 하락 원인은 시장이 단기간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난 3월 중순 이후에 5개월 동안 70%가 올랐고 코스닥은 지수가 2배 정도 올랐습니다. 단기적으로만 놓고 봐도 코스피가 지난 7월 27일부터 어제까지 14거래일 중에서 하루만 제외한 그 13거래일 동안 상승을 했고요. 결국 쉬지 않고 올라오면서 피로감이 많이 쌓여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나 과도하게 상승을 하면은 에너지가 소진돼 버리고요. 체력을 비축하는 조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가 그러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종목별로는 포트폴리오와 현금 주식 비중을 좀 재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영권 투자전략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이 올라서 그렇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사실 주식시장에서 제일 큰 리스크가 많이 올랐다는 그런 팩트인데요. 그 대부분 업종이 조정을 보이는 가운데 그래도 조금 올라가는 섹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섹터, 그러니까 어떤 섹터가 좀 소외돼서 이 종목들은 우리가 좀 쳐다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더불어서 많이 올라간 섹터 중에서 이런 섹터는 좀 많이 올라갔으니까 수익 실현을 좀 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좀 코멘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상승폭이 컸었던 종목들보다는 소외돼서 가격 매력 있는 종목들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결국 최근에 상승폭이 컸었던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더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좀 관심 가질 수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는 최근에 이제 일부 지주사나 그 삼성생명과 같이 계열사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좀 주가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분위기가 조금 더 확산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상승장에서 소외돼서 결국 가격 매력이 있으면서 배당 매력까지 갖추고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이제 지분 가치를 포함해서 자산 가치 매력 있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단기적으로 조금 더 아웃퍼폼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영권 투자전략팀장께서는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방어주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컨택트주, 소위 말해서 지금 이영권 투자전략팀이랑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이마트라든지 유통주라든지 그동안 소외된 종목들을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결국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긴 상승 추세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기존의 시장 주도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최근 시장 상황에 맞춰서 봤을 때는 가격 매력 있는 방어주나 컨택트주, 결국 같은 맥락인데 결국 그동안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비슷한 컨셉의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바닥에서 조금씩 턴할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이 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팀장님,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오늘이 그렇게 오늘 만약에 이익 실현을 한다면 그다지 그렇게 늦게 이익 실현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제가 여쭤볼 말이, 현금 확보를 좀 더 해놓는 그런 방어 전략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를 들어서 전기차를 100% 채우고 있는데 방어주로 한꺼번에 그냥 옮기는 전략,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 가지 않는 전략이 더 좋겠습니까?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고요. 사실 그동안 상승폭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오늘 시점에서 일부 현금화하면서 이익 실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부 현금화 전략을 통해서 현금 비중을 좀 가지면서 그 새로운 장세에 대응할 수 있는 좀 그런 그 대응 장세 능력을 조금 더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또 변수들이 좀 있나요? 일단 뭐 우리 시장은 월요일 날 임시공휴일로 휴장이고요. 이 휴장을 앞둔 불확실성이 오늘 또 시장에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음 주 초에는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성 생중계로 전국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결국 이 바이든 후보의 그런 공약 이미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뭐 법인세율 인상 공약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기업이 감소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는 좀 부정적일 수가 있겠고요. 결국 여론조사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바이든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은 그 당선 초기에는 정권 교체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 결국 정책 불확실성이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예측하기 어려웠었던 트럼프 대통령하고 달리 정책 진행 과정에서는 불확실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바이든 후보의 공약인 환경 규제 관련해서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 좀 부각될 수 있다는 점도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거는 좀 듣기 좋은 말씀입니다. 어쨌든 바이든 후보가 지금 한 10%포인트 정도 트럼프를 앞서고 있고 바이든과 또 그 같이 지금 나서고 있는 부통령, 해리스 부통령 후보도 일단은 그 재생에너지 쪽에 큰 뭐라 그럴까요? 힘을 좀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도 뭐 삼강 M&T 같은 종목들은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면 이 좀 짧게 여쭤봐서 좀 민망하긴 한데요. 그러면 다음 주는 그래도 조금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는 주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이지고요. 뭐 중장기 상승 추세는 훼손되지 않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상승폭 과다에 따른 조정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종목별로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고 변동성이 좀 큰 장세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도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조금 변동성에 대한 대비를 좀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이영곤 팀장,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